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시청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시황의 원조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 시황, 해외 이슈 관련해서 다양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질문창도 있고요. 대화창도 있고요. 이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으로 가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1%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일단은 문희신 재무장관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일부라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이 향후 6년 동안 이 대미 수입량을 1조 달러가량,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가량 늘리겠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존스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나스닥 종목들이 특징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시엔입니다. 기업 대상으로 정밀 마케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1월 14일에 저희가 특징 종목으로, 급등 종목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급등해서 82% 올랐습니다. 7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센트 캐피털입니다. 이 주택 보안, 경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세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42%가량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뉴욕 증시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한폭, 하한폭 제한점이 없다는 점 참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발론 글로보 케어입니다. 34%가량 급등했는데요. 생명공학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의학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특히나 재생의학, 세포면역 등 이렇게 재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34% 넘게 올라서 5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장이 열려서 주말 동안의 이슈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수가 1%가량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이스라엘 지수는 뉴욕 증시가 1% 넘게 오르면서 그 상승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우디 지수 그리고 UAE 지수는 0.7% 그리고 0.2%가량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입니다. 0.5%가량 올라서 61달러 45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0.8%가량 올라서 2120선을 회복을 했죠. 이 부분을 따라오면서 0.5%가량 올랐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더 컸는데요. 0.6%가량 올랐고요. 21달러 3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 레이시오입니다. 지난 마지막 2거래일 동안 콜이 계속해서 우세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5거래일은 풋이 계속해서 우세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다가 이 시장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방향성을 급선회해서 이틀 연속으로 콜이 우세한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세가 펼쳐졌는지 주말 동안의 글로벌 시황 살펴보시죠. 이루맹커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내내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산타를 그렇게 찾고 또 찾아도 산타는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1월 시장 정말 완만한 반등세가 크게 이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진전이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금요일장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일단 1%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난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의 진전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죠. 2024년까지 중국이 일단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4조 달러 이상 수입할 것이다라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과 캐타필라 등 이 수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스닥 시장에서는 저희 글로벌랩 통해서도 이 금요일 장에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이 넷플릭스 움직임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뭐 실적 좋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였고 이 밖의 팬 주식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지금요 7,000선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1% 이상의 강세입니다. 7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팬 주식들 모두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도 계속해서 좀 회복세가 완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보시죠. 유럽에서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크게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글로벌 증시 모두에 따라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2% 이상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유로스톡스 2.14% 크게 뛰어오르는 움직임이고요. 독일 역시도 좋습니다. 11,200선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완연한 반등세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25선까지 회복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2만선 회복해주면서 지난주 내내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함께 홍콩의 흐름 역시 좋습니다. 중국의 이 흐름을 따라서 홍콩 역시도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흥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흥국도 뺄 수 없을 텐데요. 인도 증시 올해 들어서 조금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줬는데 오늘 반등세 기록하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역시도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좋았는데 중동 지수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중동 이스라엘은 일단 0.97%,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좀 보합권에서 고민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조세로 중동 지수 마감했습니다. 환율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좀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증시 강세 속에서 약세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흐름 1,121선까지 하락하면서 0.05%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달러엔 109엔 그리고 유로 달러는 1.1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소폭의 상승세인데요. 0.3%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보시겠습니다. 자, 유가 좀 잠잠한 흐름 지난주에 기록했는데요. 마감으로 가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 53달러 기록하고요. 브렌트유는 62달러까지 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된다면 이런 기대감 역시도 유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면서 강세를 기록했고요. 금달러는 증시 강세 그리고 유가까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1,2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김우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항상 그 어느 월요일도 긴장이 없는 날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지난주 마감을 좋게 했다는 점은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기분 좋은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워런 버핏이 얘기한 대로 길거리가 피로 물들었을 때 주식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주식을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난 10월 그리고 12월에 한번 쓴맛을 본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매수에 나서기는 솔직히 쉽지 않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는 것도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거래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지 몇 번 됐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바로 연예인 걱정하고 정유사 걱정. 자, 지난 4분기 유가가 피크를 찍고 갑자기 40% 급락하면서 쉐브론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하향됐었지만 UBS는 이번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다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은 뭐 재고 평가 손익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 유가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과도했다. 그다음에 기업의 내재 가치는 아직까지도 유지돼도 마땅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내려졌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로 한 단계 올려 잡았습니다. 쉐보는 지난 금요일 2.1% 상승으로 여기에 화답했고요.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SK 이노베이션하고 GS가 있는데 이제 현대 오일뱅크까지 여기에 상장으로 가세를 한다면은 국내 정유사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위상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난 4분기 유가 급락에 따라서 쉐보론 주가는 12% 하락했지만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줬네요. 자, 다음 테슬라입니다. 역시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냈는데요. UBS에서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조금 야박한 의견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테슬라 지난 금요일 날 12%, 무려 1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UBS의 이런 된 소리를 정통으로 맞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CEO죠. 진짜 글로벌 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대마초를 피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부터 경고도 받았고, 그다음에 또 화성을 간다고 하다가 화성은 안 가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다가 기가팩토리 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죠. UBS는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 주가로 230달러를 제시하면서 지금도 비싸다, 더 후려치자, 뭐 이런 의견을 이제 선봉장으로 나섰는데,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테슬라 얘기를 하고 매칭 종목 얘기하니까 같이 여기 이제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계속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면서 테슬라가 꺾이는 데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 킴벌리 클라크. 진짜 미국에서는 P&G만큼이나 유명한 생필품 제조사고요. 여기가 이제 휴지하고 그다음에 천연 펄프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펄프하고 휴지를 만들잖아요. 한때 미국에서 환경운동가들한테 삥을 많이 뜯겼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합자법인인 유한 킴벌리에선 이런 사례를 찾아내가지고 광고 카피를 우리가 나무만 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녹화 사업도 한다고 해서 우리 강산 푸르게 이게 글로벌리 최고의 마케팅으로 한번 선정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우리가 대응이 좋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패스트 팔로우의 전략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킴벌리 클라크도 한동안 이제 중국 피해 기업으로 뽑혔었습니다. 지난 80년대만 해도 그 네모난 곽 티슈를 쓰면 부유층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휴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도 심지어 이런 휴지 곽으로 된 사각 티슈를 주잖아요. 어쨌든 JP모간은 이만하면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2019년에는 비용 절감도 했고 또 가격 인상을 또 기대해봐도 좋으니까 이제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 시기가 왔다고 투자 의견을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에 킴벌리 클라크는 2.2% 오르면서 역시 화답을 해줬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국내에 유한양행하고 깨끗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